부동산 경제론 14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이번 학기 강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에 좀 수식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가지고 수학적으로, 수리적으로 푸는 문제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거 저도 알고 있고요. 저도 그리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경제학이라고 하는 걸 그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부동산 경제론에서도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물론 뭐 그동안에 그 정말 기하학적인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설명하는 거 많이 했었지만은 이제 수리적으로 수식 가지고 하는 거 하나 설명하면은 이번 학기 강의가 정말 강의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학 문제라고 해가지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푸는 요령만 아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주관식 문제 같으면은 사실 뭐 답이 정해져 있지, 물론 뭐 제가 출제하는 문제는 답이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대부분 주관식 문제들은 서술식 문제들은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수학으로 문제를 풀면은 답이 정확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정말 비교적 형태 분석에서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뭐 그거 찾는 것도 수학적으로 정말 수리적으로 찾아보면은 굉장히 그 뭐랄까요, 눈에 보이는 숫자로 뭐 잡을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잡힐 만큼 가까운 숫자로다가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네 번째 강의안 띄워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9쪽이고요. 공간시장과 자산시장의 장기 균형, 연립방정식 체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파스켈리 휘트 모형은 4개의 내생 변수, 임대료 R, 그리고 자산가격 P, 신규 공급량 C, 공간 재고 S, 이 네 가지 내생 변수와 그리고 지역 경제 변수 E, 자본 환원율 I, 그 다음에 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규제라든지 하는 것과 같은 X,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률 D, 이게 이제 네 개의 외생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내생 변수와 네 개의 외생 변수로 이루어진 네 개의 연립방정식 체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 4분면 설명하면서 DRE는 S라고 하는 이 방정식을 하나, 함수식을 갖다 하나 찾아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 4분면 자산시장의 균형을 갖다가 설명드리면서 P는 R 오브 I라고 하는 두 번째 식을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3, 4분면, 즉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신규 공급량 결정되는 그 분면에서 P는 FC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뭐랄까요, 비용함수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5식으로 다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장기 균형 상태를 나타내 주는 식 S는 C 오버 D라고 하는 이 식을 4, 4분면 설명드리면서 여섯 번째 식으로 이제 찾아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공간 수요 함수 DRE를 좀 구체적인 함수로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건물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 함수 5식에 있죠. FC라고 하는 걸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자본환원율 I 2식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률 D 6식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부동산 공간시장과 자산시장을 동시에 장기 균형 상태에 도달하게 해주는 내생 변수, 즉 임대료 R, 자산가격 P, 그리고 신규 공급량 C, 그리고 공간재고 S. 뭐 정확하게는 공간재고는 이제 균형 공간재고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균형 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공간수요함수 DRE, 그리고 건물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함수 FC, 그리고 지역경제 변수 I, 이거 죄송합니다. E, 그리고 자본환원율 I, 그리고 감가상각률 D. 이 다섯 가지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래서 DRE라고 하는 공간수요 함수는 2 곱하기 400-10R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함수 FC는 200 더하기 5C 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 지역경제변수 2, 여기 요식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식에 있는 지역경제변수 2가 8이라고 주어져 있다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자본환원율 I는 0.05, 그러니까 5%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감가상각률 D는 0.01, 1%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함수와 그리고 외생 변수 값들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 이제 요 식들을 갖다가
1, 2, 5, 6식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1식에는 요게 들어가겠죠. 요 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2는 8이다. 지역경제변수가 8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넣어주면요. DRE는 자, 요렇게 이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거고요. 2 곱하기 400-10R. 그 다음에 2가 이제 8이라고 했으니까 8 곱하기 400-10R이 되고, 요게 뭐랑 같아야 되냐면, 첫 번째 식을 보시면, 1식을 보시면, 3-1식을 보시면, S라고 하는 공간 제곱, 그러니까 공급 측면을 나타내 주죠. 그것과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좀 정리해 주면은 8 곱하기 400 하면 3200이 되고요. 8 곱하기 10 하면 80이 되니까 3200 빼기 80R은 S이다. 라고 하는 7식을 일식으로부터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에서는 P는 R 오버 I였죠. 근데 I가 자본환원율이 0.055%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대로 넣어주면 되고요. P는 R 오버 0.05가 되는데 0.05분의 1은 20입니다. 0.05분의 1을 1을 0.05로 나눠주면 20이 되는 거죠. 0.05가 20개 있으면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는 20R이다 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식이 이제 8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FC는 200 플러스 5C이다 라고 하는 걸 5식에다 넣어주면 됩니다. 5식에다 넣어주면 5식은 P는 FC였는데 우변에 FC 대신에 200 더하기 5C를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P는 200 더하기 5C. 요게 이제 5식에서 나온 9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식도 이제 바꿔줄 수 있죠. 그래서 6식의 감가상각률이 0.01이었으니까 S는 C 오버 D에서 감가상각률 대신에 0.01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풀어내 보면은 0.01분의 1을 0.01로 나눠준 거 100입니다. 그래서 S는 100C라고 하는 10번째 식이 3-10식이 10식이 이제 6식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바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다시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10식을 갖다가 여기서 찾아낸 10식을 즉 요 식을 갖다가 7식에다 대입하면 됩니다. 7식.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될 게 이제 7, 8, 9, 10식을 갖다 찾아내는 거죠. 요거는 정말 1, 2, 5, 6식에다가 문제에서 주어진 거 그거 그냥 대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7, 8, 9, 10식을 갖다가 찾아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거 10식을 다시 7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10식에서 보시면은 공간제곱 S는 100 곱하기 C이다 라고 하는 거, 요게 정말 10번째식 10식이었죠. 여기서 보시면은 S가 어디에 있느냐, 7식에 우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변에 S 대신에 100C를 갖다 그대로 넣어주면 되죠. 그러니까 3200 마이너스 80R은 100C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R에 대해서, 임대료죠. R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두 번째 항에 있는 마이너스 80R이라고 하는 걸 우변으로 돌리고요. 우변으로 이항시키고 그걸 다시 좌변에다 써주면 그러면 이제 80R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0C는 요거는 좌변으로 돌려야겠죠. 좌변으로 이항시켜야겠죠. 그리고 우변에 써주면 됩니다. 3200 마이너스 100C가 돼요. 그래서 80R은 3200 마이너스 100C이다. 여기서 그치셔도 돼요. 여기서 그치셔도 되는데 요걸 다시 어디에다 넣어줄 거냐면은 8식에다 넣어줄 거거든요. 근데 8식의 우변에 보시면 20R이에요. 20R. 발음 조심해야겠네요. 20R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80R은 3200 마이너스 100C 요걸 20R로다가 정말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바꿔주려면 양변에다가 양변을 4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양변을 4로 나눠주면 20R은 800 마이너스 25C이다 라고 하는 거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암산, 나는 계산 못한다. 예, 계산기 들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기 가지고 누르시면 금방 찾아낼 수 있죠. 3200을 4로 나눠주면 800이고요. 100을 4로 나눠주면 25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내고, 이렇게 찾아낸 식은 이제 11식이다라고 하면 이 11식을 다시 8식에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8식의 우변에 20R 맞춰가지고 이 11식을 찾아낸 거잖아요. 그래서 우변에 20R이 있으니까 20R 대신에 800-25C를 갖다 넣어주시면은 그러면 P는
800-25C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자, 요걸 12식이라고 하고요. 다시 12식을 좀 전에 찾아냈던 구식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식에 보시면은 P는 200 플러스 5C였는데 좌변에 P가 있죠. 근데 12식에서는 P는 800 마이너스 25C 해가지고 좌변에 또 마찬가지로 P가 있어요. 자산가격 P가 있어요. 그럼 자산가격 P 대신에 800 마이너스 25C를 갖다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여기 우변에 3-90 우변에 보시면은 200 플러스 5C가 있고요. 이게 또 뭐랑 같아야 되느냐? 여기서 보시면은 800 마이너스 25C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둘을 갖다가 이렇게 놔두고 왜 안 잡히냐? 자, 이렇게 놔두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자, 이제 여기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25C를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요. 그러면 플러스 25C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좌변에 5C가 또 있네요. 합치면 30C가 되고요. 좌변에 있던 200을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800에서 200을 빼준 거 600이 됩니다. 그러면 C는 몇이냐? 20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균형 상태, 장기 균형 상태에서 신규 공급량은 20이다. 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선 다시 앞으로 돌아가 가지고 구식에다가 이걸 넣어주는 겁니다. 구식은 P는 200 더하기 5C였죠. 근데 여기다가 C 대신에 여기다가 C 대신에 C 대신에 20을 갖다가 넣어준다라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P는 200 더하기 5C였는데 C 대신에 20을 넣어주면은 P는 200 더하기 5 곱하기 20이 됩니다. 5 곱하기 20은 100이고요. 200을 더해주면은 P는 300이다 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 있죠. 이 자산가격 P는 300이다 라고 하는 걸 이걸 다시 8식에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8식은 P는 20R이었어요. P는 20 곱하기 R이었는데 P가 금방 몇이었어요? P가 300이었죠. 그래서 P가 300인데 그게 뭐랑 똑같으냐? 8식에 따르면 20R하고 같아요. 그러면은 R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즉 여기 20을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이제 나누기를 들어가겠죠. 그래서 300 나누기 20 해가지고 15가 됩니다. 그래서 자산가격은 15다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찾아낸 자산가격을 다시 3-7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3-7식에 넣어주면은 3-7식은 P는 죄송합니다. 3200 마이너스 80R은 S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7식에다가 넣어주면은 7식에 R 대신에 15를 넣어주면 3200 마이너스 80 곱하기 R은 S이다 해서 R 대신에 15를 넣어주면은 그러면 이제 3200 마이너스 80 곱하기 15가 되죠. 80 곱하기 15 하면은 1200이 나옵니다. 3200에서 1200 빼준 거 S 공간 재고는 2000이다 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아낸 거 결과적으로 부동산 공간시장과 자산시장의 장기 균형 상태에서 임대료는 여기 찾아냈죠. 15고 자산가격은 얼마냐? 자산가격은 300 그리고 신규 공급량은 20 그리고 공간 재고는 2000만큼이다 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자 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1, 2, 5, 6식 1, 2, 5, 6식은 그냥 이거는 그냥 디파스켈 휘트 모양에서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파스켈 휘트 모양에서 공간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식 3-1식, 그 다음에 자산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식 3-2식, 그 다음에 신규 공급을 나타내주는 식 3-5식, 그리고 이제 장기 균형 상태를 나타내주는 식 3-6식이죠.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뭐 문제에서 주지는 않아요. 이거는 그냥 디파스켈리 휘트 모형을 나타내주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방정식 체계이다. 연립 방정식 체계이다.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문제에서 주어지는 건 어떤 거겠어요? 여기 나와 있듯이 공간 수요 함수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 함수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공간 수요 함수에서 2라고 하는 거 지역 경제 변수 이렇게 외생 변수 값이니까 요거 주고요. 그 다음에 자본 환원율 2, 4분면에서 외생 변수죠. 그래서 i는 0.05 주고 그 다음에 4, 4분면에서의 외생 변수 D는 0.01. 이걸 문제에서 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풀 때는 어떤 방식으로 푸느냐? 요것들을 D, R, E,
dr는 뭐 2 곱하기 400 마이너스 10 곱하기 r 뭐 이렇게 주어진 것하고 2는 8하고 이 둘을 갖다 한꺼번에 어디다 넣어주면 일식에다 넣어주면 되죠. 일식에다 넣어주면은 dr2는 s라고 하는 거 좀 이걸 음함수의 형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그 좀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 그래서 일식에다가 이 문제에서 주어진 것들을 집어 넣어 가지고 7식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식은 이식은 P는 R 오버 I였는데 거기다가 I는 0.05다라고 하는 게 문제에 주어지니까 그거 대입하면 이제 이식을 8식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식을 9식으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6식을 10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요? 10식을 좀 전에 찾아냈던 7식에다가 대입하고 그래서 나온 결과를 11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11식을 다시 8식에 넣어줘서 그래서 나온 결과 12식이라고 하고 12식을 다시 9식에 넣어줘 가지고 그러면은 균형 신규 공급량 C를 갖다가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찾아내면 다시 그놈을 갖다가 이제 9식에 넣어주고 다시 그래서 이제 자산 가격 찾아내고 다시 8식에 넣어줘 가지고 그래서 임대를 찾아내고 그리고 7식에 넣어줘 가지고 공간 재고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1, 2, 5, 6식 이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생 변수나 아니면 구체적인 함수와 관련된 거 그것은 문제에서 주어진다.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걸 1, 2, 5, 6식에 각각 대입을 해가지고 7, 8, 9, 10식을 갖다 찾아내고 그 다음에 10식을 맨 앞에 있는 7식에 넣고 7식을 8식에 넣고 죄송합니다. 10식을 맨 앞에 있는 7식에 넣고 그러면 11식 나오고 11식을 8식에 넣고 12식 나오고 12식을 9식에 넣고 그래서 신규 공급량 C 찾아내고 그것을 다시 9식에 넣고 그래서 자산가격 찾아내고 8식에 넣어서 임대를 찾아내고 7식에 넣어서 공간재고 찾아낸다라고 하는 거 요거 순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1, 2, 5, 6식에서 7, 8, 9, 10식 찾아내고 그 다음에 10식을 7식에 넣고 그래서 나온 걸 8식에 넣고 그래서 나온 걸 9식에 넣고 그래서 신규 공급량 찾아내고 그것을 거꾸로 이제 9식에 넣고 8식에 넣고 7식에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번은 7, 8, 90식을 10식을 7식에 넣고 8식에 넣고 9식에 넣고 이렇게 해서 찾아낸 걸 거꾸로 이제 9식에 넣고 8식에 넣고 7식에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몇 번만 풀어보면 한 2번만 풀어보면은 그러면 문제 푸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편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나는 진짜 한 초등학교 때서부터 수학을 포기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뭐 이항을 하는데 좌변에서 우변을 이항을 하는데 왜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바뀌고 곱하기는 나누기로 바뀌어요? 이거 잘 모르겠건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혹시 이항했는데 부호가 바뀌고 하는 거 잘 모르시겠다. 그것까지도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외생 변수 중에 하나였던 지역 경제 변수가 변화하는 경우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장기 균형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놈 이거 우리 비교 정태 분석하면서 첫 번째로 다루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지역 경제 변수가 8에서 10으로 증가했다. 좀 전에 문제 풀었을 때 8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10으로 증가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일식에서 DRE는 2 곱하기 400 마이너스 10R이 되고요. 그러니까 요거 DRE는 그 2 곱하기 400 마이너스 10R이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문제에서 주어진 거죠. 근데 거기서 2라고 하는 그 지역경제 변수가 좀 전에 문제에서는 8이었는데 이제 8이 아니라 10으로 두시면 됩니다. 다시 10으로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10 넣어주면은 이제 10 곱하기 400 해서 4000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 곱하기 10 하면 100이 되죠. 그래서 4000 마이너스 100R은 여기도 S를 써줬어야 되는데 안 써줬네요. 는 공간 재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3-7 프라임, 3-7식에서
지역 경제 변수만 8에서 10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3-7 프라임. 이거 헷갈릴까봐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3-7 프라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3-8식, 3-9식, 3-10식은 그거는 지역경제변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3-8, 3-9, 3-10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찾아내시고요. 뭐 앞에서 찾아냈으면 이제 더 안 찾아내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3-10식을 식 3-7식에 식 3-7을 프라임에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3-10은 뭐였냐면 여기 보시면은 S는 100C였어요. S는 100C. 이걸 갖다가 3-7 프라임에 대입하면 그러면은 4000-100R은 S였는데 좀 전에는 3-7식에서는 근데 3-10식에 보면 S는 100C였으니까 요거 그대로 넣어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R에 대해서 임대료 R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8식에 대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요놈 마이너스 100R이다라고 하는 거 요거 우변으로 이항시키고 다시 좌변에 써주면 100R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0C는 좌변으로 이항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4000-100C가 됩니다. 우변에다 써줬어요. 그리고 이걸 또 어떻게 했어요? 20R로다가 정리를 했어요. 왜? 8식에 보면은 20R이 있어요. 8식에 보시면은 자 여기 8식 다시 위로 올라가서 좀 헷갈리긴 하지만 8식에 보면 P는 20R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좀 우변에 20R이 있으니까 그걸로 다 이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였죠. 100R은 4000-100C였는데 20R로다가 좌변을 맞춰주려면 요 식에서 양변에 두 변, 좌변, 우변 모두 다 5로 다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5로 다 나눠주면 아까는 4로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20R을 맞췄는데 여기선 5로 다 나눠줘가지고 좌변에는 20R, 그 다음에 우변에는 4000을 5로 다 나눠주면 800, 그 다음에 100을 5로 다 나눠주면 20이 되겠죠. 그래서 20R은 800-20C라고 하는 11'식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까 11식하고 거의 비슷해요. 숫자만 바뀐 거죠. 그래서 11'식 찾아내고 이걸 어디다? 8식에다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8식에 대입하면 P는 20R, 8식이 P는 20R이에요. 찾아보세요. P는 20R인데 20R 대신에 800-20C를 넣어주면 P는 800-20C가 되고 이놈을 12'식이라고 하고요. 자 이제는 12'식을 앞에 있는 9식에다가 넣어주면 되죠. 9식 여기 있죠. 여기 있는 요식입니다. P는 200 플러스 5C라고 하는 게 이제 9식이죠. 그래서 거기다 대입하면 200 플러스 5C는 여기 800-20C 해가지고 나오고요. 자 여기서 이제 C를 찾아내면 되죠. 그래서 우변에 있는 20C를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좌변에 또 5C가 있네요.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20C를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20C가 되고 거기다 5C 더해주면 25C가 되고요. 자, 이 식에서 좌변에 있는 200을 우변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200이 되죠. 그리고 800에서 마이너스 200 해주면은 600이 됩니다. 그러니까 C는 24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 있고요. 자, 이걸 다시 이제 9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9식은 P는 200 곱하기 5C였죠. 거기다가 C 대신에 24를 넣어주면 5 곱하기 24 하면 120이 되고요. 200 더해주면은 320이 돼요. 그래서 자산가격 P는 320. 그리고 이놈을 갖다가 다시 8식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산가격 P는 320인데 이게 20R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R은 16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7식이 아니죠. 3-7 프라임식이에요. 그게 지역경제변수가 8에서 10으로 변화했을 때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R은 16을 3-7 프라임식에 대입하면 4000-100 곱하기 R이었는데 R 대신에 16 넣어주면 4000-100 곱하기 16이 되고요. 100 곱하기 16 그게 이제 S랑 같아요. 공간재고 S랑 같아져요. 100 곱하기 16은 1600이고 4000에서 1600을 빼주면은 2400이 되더라. 그래서 공간재고 S는 2400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역경제 변수가 8에서 10으로 증가했다라고 하면 지역경제 변수가 증가한 거 일사분면에서 나타난 거죠.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공간 시장, 자산 시장의
동시적 장기 균형에서는 임대료는 16이 되고요. 자산가격은 320이 되고 신규 공급량은 24, 공간 재고는 2,400이 된다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지역경제변수가 8일 때는 어땠어요? 임대료가 15, 자산가격은 300, 그리고 신규 공급량 20, 그리고 공간 재고 2,000이었어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다시 한번 앞에 가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임대료는 얼마였느냐? 어디 갔냐? 자, 여기 있네요. 임대료는 15, 자산가격 300, 그리고 신규 공급량 20, 공간 재고 2,000이었죠. 근데 지역경제 변수가 8에서 10으로 증가하면은 임대료는 15에서 16으로 상승하고 자산가격은 300에서 320으로 상승하고 신규 공급량은 20에서 24로 증가하고 공간 재고는 2,000에서 2,400으로 증가한다라고 하는 걸 숫자로다가 명확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뒤에 보시면 지역경제 변수, 정말 지역경제 변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때 어떻게 되느냐? 궁극적으로 임대료, 자산가격, 신규 공급량, 공간 재고 모두 다 애초에 균형보다 더 커진다라고 하는 걸 찾아냈죠. 그럼 여기서도 숫자로, 수식으로, 수리적으로 풀어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지역경제 변수가 구체적으로 8에서 10으로 증가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균형 임대료는 15에서 16으로, 자산가격은 300에서 320으로, 건물의 신규 공급량은 20에서 24로, 공간 재고는 2,000에서 2,400으로 증가한다라고 하는 결과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로 나오니까 이게 훨씬 더 정말 눈에 뭐랄까요, 그 머리에 이렇게 머리로 이해하기가 이제 좀 편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처음에는 네 가지 4분면을 나타내주는 식 1, 2, 5, 6식이 있어요.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각각의 4분면을 나타내주는 식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주어지는 게 2개의 함수 그리고 3개의 외생 변수가 주어진다. x라고 하는 변수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기가 참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디파스칼 히트 모양의 1사분면서부터 4사분면까지를 나타내주는 1, 2, 5, 6식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 주어진 단서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7식, 8식, 90, 10식으로 전환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10식을 7식에 넣고 그래서 나온 걸 8식에 넣고 그래서 나온 걸 9식에 넣고 그래서 신규 공급량 C를 찾아내고 이제 거꾸로 9식에 넣고 8식에 넣고 7식에 넣고 해가지고 나머지 자산가격 P 그리고 임대료 R, 공간재고 S를 찾아내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1, 2, 5, 6식 문제 안 줘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에선 단서를 갖다 준다. 그러면은 그 1, 2, 5, 6식하고 단서를 결합을 해가지고 7, 8, 9, 10식을 갖다가 찾아내고 그 다음에 10식을 어디다 넣으라고요? 7식에 넣고요. 그래서 나온 걸 8식에 넣고 그래서 나온 걸 9식에 넣고 그래서 나온 걸 C가 되죠. 그리고 그 C를 갖다가 즉 신규 공급량 C를 이제 거꾸로 9식에 넣고 그래서 정말 자산가격 찾아내고 그 다음에 다시 8식에 넣어서 임대료 찾아내고 그리고 7식에 넣어가지고 공간 재고 찾아내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문제 연립방정식 문제 이거 어렵지 않아요. 연립방정식에 하나의 식에 4개의 변수가 다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기껏 2개의 변수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푸는 거 요령만 알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제가 2개가 나오죠, 강의 안에. 그리고 기출문제 하나씩 해가지고 또 2개가 나와요. 그럼 합치면 4개가 되고요. 이 4문제를 갖다가 풀이를 보지 마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좀 전에 설명 들은 거 강의를 듣고 이해를 하셨다라고 하면 한번 풀어보세요. 중간에 조작하는 거 하나 있었죠. 여기서는 20R로 조작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20R로 조작하는 거 어디서 나오더라? 20R로 조작하는 거가 10식을 7식에 대입했을 때 그리고 나서 20R로 조작하고 왜 20R로 조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걸 다시 8식에 대입하려고 20R로다가 조작을 한다 라고 하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은 나머지는 그냥 좀 전에 설명드린 요령대로
그대로 이제 하면은 답을 찾아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학기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도를 아주 많이 나가지는 못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하시면 부동산 경제를 갖다가 어느 정도 잘 설명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까지 이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뭐 우리는 오프라인 강의 계속 하긴 했지만은 글쎄 모르겠어요. 3시간 모두 다 대면해 가지고 강의를 하지 않는 바람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좀 더 재밌게 설명하고 하는 걸 못한 듯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쉽겠지만 저도 무진장 아쉽습니다. 혹시 다음 학기에는 오프라인 강의로 만날 수 있으면 참으로 좋을 듯 싶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고생하셨습니다.